여러분이 이제 그 글을 읽을 때 이렇게 5개 단락, 문단,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 글을 금방 읽었는데, 이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할 때요, 뜻을 파악할 때 그 키워드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키워드라는 그 키는 뭐 열쇠, 그런 뜻이죠. 열쇠.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어. 그래서 한국말로는 핵심어라고도 합니다. 핵심어. 그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그 글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자주 사용된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혹은 또 눈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가, 이런 거 있죠. 여기서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 글에서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언뜻 볼 때 선택이란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선택. 그런데 선택은 키워드인가? 그거 자체로는 키워드가 되긴 좀 힘들어요. 여기서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글은 그 선택에 있어서 선택할 때 특히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라. 그걸 고려를 해라 해서 세 번째 단락 이후에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자주 나오거든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또 그 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는 키워드 그러면 기회비용, 또 뭐 선택, 이런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낱말, 핵심적인 낱말을 이해하고 보면 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개 단락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1은 성공을 위한 선택이고, 3은 현명한 선택과 기회비용이고, 5는 개인의 경제생활과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그 중심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여기다 쓰는 거죠. 요약하는 거, summarize, 요약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의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거하고 이제 교과서의 뒤편에 나오는 그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이런 거를 한번 대조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글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번, 앞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4개의 답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가장 잘,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는 것이 답입니다. 응웬 티 안 주엔, 응웬 티 안 아이 주엔, 전 티엔 네. 네. 어, 1번 문제, 앞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가 기회비용이 적다. 2번, 기회비용의 개념은 개인보다는 기업에게 더 중요하다. 3번, 기회비용의 개념은 현명한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다. 4번, 선택으로 인한 이익의 총 비용보다 최소한 같거나 적어야 할만한 선택이 된다. 제 생각은 3번 고릅니다. 네, 3번 기회비용의 개념은 현명한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그 개념은 기업에게나 개인에게나 다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그 앞에 단락 중에서 5번 단락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기업에게나 개인에게나 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게 이제 여기서 맞다라고 하는 것은 진술이 틀린 진술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앞에 글의 내용과 그렇죠? 앞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뭐 기회비용의 개념은 개인보다는 기업에게 더 중요하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기업에게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같으면 선택으로 인한 이익이 총 비용보다 최소한 같거나 적어야 현명한 선택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택으로 인한 이익이 총 비용보다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현명한 선택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적어야 그랬거든요. 예. 많다의 반대말은 적다. 적다의 반대말은 많다. 작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 키가 크다.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 적다, 작다. 물리적으로 크고 작은가, 분량이 크고 많고 적은가 이렇게 구분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노안옥 이엔린. 네. 네. 2번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명시적 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2번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3번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비용, 즉 인건비, 공장 설비비 등이다. 4번 하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적 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앞에서 교과서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3번 세 번째 단락에 가보면 그 끝에다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 이때 비용은 금액으로 계산될 수도 있고 금액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것일 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 개념은 그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정답이 뭘까? 그게 이거 1번은 틀렸다는 겁니다. 네, 3번이에요. 3번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비용, 즉 인건비, 공장 설비비,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죠. 아니. 그 네 번째 챕터를 보시면은 저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비, 인건비, 공장 설비비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기회비용이 아니고 명시적 비용이에요.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예, 하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계산 또 여기 다른 말로 하면 환산. 환산이란 말에 아까 쓰였죠. 환산한 것이다. 이게 이 기회비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제 한 번 더 잘 읽어 보세요. 예. 팜황남 팡황남 딘판꽹뇽 네. 네. 다음에, 시간당 5,000원인 4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취소하고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은 경우 영화를 보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기회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모두 그러십시오. 이 영화를 보지 않고 4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할 때 없는 수입, 이 영화관까지 가는데 드는 교통비, 3. 영화 관람료, 4. 친구와 영화 관람하면서 얻은 즐거움, 5. 아르바이트를 취소함으로써 이게 됐으니 네. 제 정답은 이하고 5입니다. 예, 정답은 맞았는데 한국어로 좀 잘 읽어야 되겠어요. 시켜야 켜인데 시커야 그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좀 모음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모음들을 정확하게 좀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시간당 5,000원인 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취소하고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을 경우 영화를 보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기회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이렇게 소리내어서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게 유려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회비용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잘 보면은 모두 고르십시오 그런 말이 나왔죠. 여기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답지가 5개가 있어요. 이 답지가 5개 있어요. 그러면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심지어는 5개까지도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란 말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거기 문제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세요. 또 혹은 뭐 설명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동그라미 문제에다 쳐놓으세요. 자칫하면 그냥 맞는 것을 1번 맞고 하고 그냥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맞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확인을 잘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기회비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2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아르바이트 일이 있고 하나는 영화 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영화를 보려면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영화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돼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되면서 잃게 되는 손해. 그게 다 기회비용이에요. 그게 다 기회비용. 그러면 1번 영화를 보지 않고 4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할 때 얻는 수입 포기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이 기회비용이 들어가요. 얼마예요? 시간당 5,000원짜리 4시간이니까 얼마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 5 곱하기 4 하니까 2만 원. 그 다음에 영화관까지 가는데 드는 교통비. 그것은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영화 관람료. 이것도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4번 친구와 영화 관람하면서 얻은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이 소득이지만 이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5번 아르바이트를 취소함으로써 얻게 된 신뢰. 이쪽에 해당하죠. 그러면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장 주인이 사장이 카페 사장이 말이에요.
이 친구 좀 믿을 수가 없어. 신뢰를 잃었다 그 말이죠.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1번은 명시적인 수입이고 5번은 정신적인 것인데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웅웬 누퀸 웅웬 누퀸 네. 예, 한번 해보세요. 4번 위에 3번의 경우와 같이 시간당 5,000원인 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취소하고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갔을 경우 영화를 보는 데 드는 비용을 기회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보십시오. 자,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하세요. 조금 있다 대답을 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누가 했죠? 내가 깜빡 잊었네. 퀸이 했죠? 응웬 누퀸.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응웬 민손 응웬 민손 원민선 왜 대답을 안 해? 원민선 땅티바우트 네. 5번 해보세요. 네. 5번. 다음 공식 중 앞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도 다른 것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른이란 말에다가 네, 다른.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계속. 네, 1번. 총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비용에 더하기 기회 그렇게 비용을 읽으세요. 더하기. 또는 플러스 그렇게 읽으세요. 네. 2번. 현명한 선택은 선택으로 인한 이익. 자, 이거는 그 수학에서 나오는 네네. 기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쪽이 이쪽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이 크다. 그다음 밑에 또 이퀄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크거나 같다. 그렇게 읽어요. 선택으로 인한 이익이 총 비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네. 같다.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하면 다시 읽어보세요. 2번은. 현명한 네. 선택은 해보세요. 현명한 선택은 총 비용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은 것. 같은 것 선택으로 인한 이익.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은 선택으로 인한 이익이 총 비용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다. 그렇게. 네. 예. 그다음 읽어보세요. 네, 3번. 명시적 비용은 기회 비용에 투자 비용을 더하기. 더한 것이다. 뭐 그러면 되겠죠. 더한 것이다. 예. 4번. 4번. 명시적 비용은 투자비, 인건비, 시설 설비비, 기타 실질적인 비용을 실질적인 비용. 더한 것입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명시적 비용은 기회비용과 투자 비용을 더한 것이다. 뭐가 잘못됐어요?
어, 3번하고 4번을 보면은 3번 답지와 4번 답지를 보면 명시적 비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네. 4번에서는 이걸 명시적 비용을 제대로 다 설명을 했어요. 투자비, 인건비, 시설 설비비, 기타 실질적인 비용 그랬는데 3번에서는 뜻밖에도 거기다 기회비용을 넣었어요. 명시적 비용에는 기회비용이 들어가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어요. 자, 여기에 이제 총비용, 명시적 비용,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4번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누가 했죠? 누가 지금 얘기를 하다 말았죠? 땅티바우트가 하다 말았죠? 땅티바우트가 보기에 네? 4번에서는 어떤 비용을 계산하라는 뜻 같아요? 같아요? 응? 어떤 비용을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4번에서는 4번에서는 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시적 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기회 비용, 어, 어, 4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어떤 비용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 4번에서 보세요. 네, 보입니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두 가지가 일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5,000원짜리 시간당 5,000원짜리 4시간 아르바이트 있고 이쪽은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선 저기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취소하는 것은 기회비용이고 이쪽은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데 드는 비용은 명시적인 비용이고 그렇죠? 네, 이 두 네. 개를 다 합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 5번의 답지 중에서 1번 총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죠. 네. 총 비용을 계산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 취소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기회 비용, 총 비용을, 명시적 비용 빼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 기회비용은 시간당 5,000원짜리 4시간 아르바이트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에요. 네,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게 얼마냐고요, 그러면? 5,000원이에요. 이건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산수 문제. 매트매틱스예요. 시간당 5,000원짜리인데 4시간을 해. 그럼 얼마를 벌어요? 아, 2만 원이에요. 그렇지, 2만 원이죠. 2만 원이 기회비용이에요. 네, 또 이제 여기는 그게 금전적인 기회비용인데 또 정신적인 기회비용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 3번에 보면 5번 답지 아르바이트를 취소함으로써 잃게 된 신뢰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회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쪽 거를 또 해야죠. 이걸 더 해야 되니까. 영화를 보는데 드는 비용은 뭐가 있어요? 영화 관람료가 있죠. 얼마인지는 지금 잘 몰라요. 베트남에서는 지금 영화 볼 때 돈이 얼마 들어가나요? 티켓 값이 얼마예요? 몇만 동이에요? 5만 동쯤이에요. 5만 동쯤이에요. 예. 네, 그게 영화 관람료죠. 그 다음에 영화관까지 가는데 드는 교통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또 명시적 비용입니다.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걸 다 합하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가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 네. 기회비용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지는 않은데 자꾸 열심히 읽어가지고 열심히 읽다가 읽으면서 자기 것으로 좀 만들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더 생각해보기. 자, 이제 여러분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여기 취직인데 취직하기라고 했네.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과 취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내가 이제 첫 주에 여러분들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어봤는데 대학원을 가겠다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여튼 한번 특히 이제 여러분 대학에 한국학부에 석사과정이 생긴 것은 지금 호치민 대학이 베트남에서는 지금 현재 유일하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러분 대학에 석사과정이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대학 졸업하고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대학원을 가기를 선택을 한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기회비용이 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 포기할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과 또 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들어가는 또 비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등록금도 있고 책값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합해서 볼 때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얻게 될 그 어떤 소득 그것과 이렇게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잘 따져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쉽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경제적 활동은 아니거든요. 무슨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과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나 실제로 가령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고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월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월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학원 뭐 2년 혹은 3년 다니는데 2년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2년 직장에 들어가서 2년 근무를 한 뒤에 월급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들어갔을 때 받는 월급하고 같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월급이 같아. 대학원 졸업하나 대학 졸업하고 2년 지난 다음에 받는 월급이 같아. 그러면 그 당시에 같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사람은 2년 동안 또 월급을 받은 게 있어.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이에 돈을 벌지는 못했어. 기회비용도 많이 날라갔어요. 그만큼이 기회비용으로 날라갔고 그 대신에 석사학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남학생인데 이 남학생이 석사과정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겠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명시적인 비용하고 기회비용 이런 걸 한번 따져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노키아처럼 현명한 선택으로 성공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십시오.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그룹 빈그룹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 심지어는 지금 자동차도 이렇게 첨단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까지 만들어내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빈그룹이 선택해서 성공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 한번 사례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 노키아가 첫 번째 선택은 잘했어요. 말하자면 그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건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 수준에 있었어요. 어떻게 노키아가 이렇게 1등이 됐을까? 세계 1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키아에게 제2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제2의 선택. 그 제2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노키아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제1위 기업도 선택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이것도 반대로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노키아는 제2의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노키아가 제2의 선택을 한 것은 바로 피처폰이 아니라 이제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였어요. 여기에 내가 헝가리에 있을 때 조금 사용했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브랜드는 삼성인데 아주 저가형인데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통화하고 문자하고 그런 정도만 하는 거지.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뭐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게 다 스마트폰이죠. 두 개가 뭐가 다르냐 하면 뭐 기능이 다른데 운영 체계라는 게 달라요. 운영 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스마트폰은 이거 하나가 컴퓨터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 컴퓨터들은 다 운영 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는 자기들이 운영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iOS죠. iOS. 그래서 그걸로 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또 다른 운영 체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핸드폰에 들어있는 운영 체계,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선택을 했어요. 구글이 만든 운영 체계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키아라는 회사는 이런 피처폰에서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는 자기들이 뭔가를 따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뭐 신비한 뭐 이런 그 운영 체계를 만들려고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노키아는 지금 휴대폰 시장에서 완전히 다 철수를 했어요. 다른 데다가 회사를 팔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회사가 더 이상 이 핸드폰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금방 내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좀 다시 되새기면서 또 읽어보고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정도가 되면 그거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문제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문제들도 잘 돼 있어요. 문제가 이 글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경우에 그 기회비용과 명시적 비용, 어떤 선택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의 경우를 가지고 따져보고 이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라고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또 10분 뒤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